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짜 마지막 변수입니까? 국민의힘은 빨리 한 총리 선고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네. 여당의 기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관측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을 향해서 무리한 탄핵이었다 이렇게 역공할 근거가 생긴다고 여기는 거고요. 또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가 쟁점이잖아요. 만약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게 형성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뭐 한 총리가 복귀하면 뭐 달라지는 게 좀 있는 겁니까? 네, 여당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요. 이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합류라는 이 돌발 변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총리가 복귀를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한 총리 몫이 되는데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 안 할 거란 거죠. 근데 이제 내일 검사 탄핵 사건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변론은 한 총리가 먼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헌재 선고 일정이 뒤죽박죽이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요, 지난달 19일에 끝났습니다. 검사 3명 탄핵 심판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24일에 종결됐거든요. 그런데 헌재는 검사 탄핵 심판 결론부터 먼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거든요. 여권에서는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끝났으니 선고도 더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헌재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 선고 순서를 정하는 헌재 뭐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헌법연구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입, 선출, 그러니까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는 게 기본 원칙은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재판관 평의에서요. 선고를 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인 파장, 그리고 다른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이 부분은요. 한 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 선고는 이거 일정을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헌재는요, 이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를 했을 때 이 정치적인 부담이 빚어지는 상황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선 어떤 연유로 순서를 정하는지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설명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여당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변론 단 한 차례로 끝냈으면서 왜 선고가 늦어지냐라고 하면서요. 정치적인 고려로 결정을 지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뭐 탄핵이 이제 꽤 많이 쌓여 있었는데 내일 선고가 탄핵 전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 그동안 국회가 헌재에 접수했던 탄핵 심판 사건들을 보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13건이었거든요. 이 중 4건이 먼저 기각 결정이 났고요. 내일 4건의 결정이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탄핵 소추된 이후에 98일 동안 업무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가 정지돼서 주요 사건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거든요. 만약 내일까지도 탄핵 인용 결정이 한 건도 나오지 않는다면 야당의 탄핵 남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탄핵 전국 막바지에 이런 게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은 기자였습니다.